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천장 뚫린 위안화 안정화 조치 이후에도 상승은 계속된다. 일본 국채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안화의 상승이 가파르죠. 이 가파른 위안화의 상승에 제한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데 그럼에도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계속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안화의 상승에 위협을 느끼면서 속도 조절을 나서려고 하는 중국인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내수 시장을 살리고자 위안화의 상승에 대해서 용인하는 분위기죠. 그러나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이 분위기가 너무 가파르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일날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외국 통화를 매입할 때 인민은행에 애치해야 되는 애치금, 증거금이라고도 하죠. 거래액의 20%를 이날부로 폐지한다라고 10일날 밝혔습니다. 증거금 폐지를 통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잠시 떨어졌던 위안화의 가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속도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라가는 것 같아서 이게 오르긴 오르지만 그전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졌던 위안화의 가치가 다시 오르기 때문이죠. 외환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가치 절상을 통한 중국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알고 있었고 중국 내 경기 회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한 투자자들이 다시 상승을 주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계속 오를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네,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베팅을 해서 나중에 달러화로 이거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한 차익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속도 조절에 나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베녹번 글로벌 포렉스 수석시장 전문가인 마크 챈들러라는 분이 있는데 CNBC 스쿼드박스 아시아에 출연해서 중국 인민은행의 움직임은 작은 기술적 조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가벼운 푸시백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어떤 상승 곡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잠시 잠깐 여기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서 다시 옆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 상황을 가벼운 푸시백처럼 지금 불가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챈들러는 이것은 큰 방향의 변화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위안화가 더 강하고 어쩌면 연말까지 6.65에 가깝게 마무리되기를 여전히 중국 정부는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안화는 몇 달 전만 해도 2월달, 3월달 이때만 해도 뭐 포치가 넘어간다, 포치를 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 포치라는 것은 7입니다. 7이라는 숫자인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했었던 것은 이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6.69, 6.95, 6.96, 6.97 이 정도 넘어가 있었는데 포치를 딱 넘어버 버린 거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아주 심하게 되면서 이렇게 딱 넘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달러당 7위안을 사는 것과 1달러당 6.65위안을 사는 것은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아요? 6.65달러를 사는 게 가치가 더 낮고 7위안을 사는 게 가치가 더 낮고 6.65위안을 사는 것이 위안의 가치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7위안을 산다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6.65를 산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는 이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환율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 위안화는 현재 달러화 대비 6.7234 선에 거래되고 있고 여교의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달러 대비 6.7177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6.65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아까 예상을 봤죠. 그리고 내년에는 6.5까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해외은행의 선임 외환 전문가인 피터 치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CNBC 스트리트 사인 아시아의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의 움직임은 위안화를 논스톱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위안화를 좀 더 안정적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연착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내년 중반까지 미국 달러 대비 6.60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6.71
그리고 6.65, 6.6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치아는 달러를 저울지라는 더 큰 매크로 요인이 남아있는 한 달러를 향후 분기에 위안화에 대해서 더 약해질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서 미국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안 돼요. 예, 강달러가 되면 수출하는 수출선이 줄어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준비하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화가 낮아져야 해외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달러를 낮게 하는 것을 지금 용인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계속 기준 준비율 이런 것도 계속 낮추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또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미국 달러의 약세를 우리가 그냥 약세로만 보면 안 돼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약세를 만들고 있다 라고 지금 그 상황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을 꺼려했던 중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타겟까지 되었었죠.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포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안화의 가치를 내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했어요. 이랬던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했고 나중에는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것은 관찰 대상국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관찰 대상국에서도 또 빠질 염려까지 있죠. 그러면 왜 중국은 환율 조작국까지 불려가면서까지 환율 방어를 했을까요? 이 배경에는 중국이 수출 주도적인 나라,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수출 주도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이전부터 충분히 위안화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눌러온 거죠. 왜냐하면 어떤 통화를 선택할 때 그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 그리고 물론 서민들은 아주 못 살아요. 서민들은 아주 못 사는데 중국 정부 자체로만 보면 그 위상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중국 내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의 가치까지 오르게 되면 수출 단가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할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위안화의 상승을 통해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가치도 또한 훼손이 되죠. 지금 현재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승이 계속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생산 단가도 올라. 그리고 또한 다른 모든 제반 조건들도 올라. 땅값도 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요.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훼손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 눌러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2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세금 정책,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유럽의 수출도 줄고 중국 내 국민들의 이동도 제한이 되면서 중국 내수의 거의 마비 상태가 이르면서 지금 한계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미국의 세금 정책,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코로나 사태 이것을 통해서 유럽이 신음하고 있어요. 수출 줄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이동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수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즉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이라도 해야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중앙정부, 인민은행은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환율 방어를 하게 되면 다시 위안화의 가치가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위안화의 환율을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춰야 돼요. 기초 재료들이 해외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서 국내에서 판매할 때 이것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물품이 싸게 또 들어오면 최종 소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시계 뭐 이런 고가 명품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대기 수요들이 좀 있었는데 이 대기 수요들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중국 내 면세점 업계가 지금 호황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왜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용인을 했느냐? 이 배경을 보면 중국은 중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중국의 내수를 살려야만 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혔다. 예, 수출길이 막혔죠. 아무리 낮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해도 너무 세금이 높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반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유럽의 수출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의 내수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금껏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중국이 굳건했던 이유, 내수가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세금을 통한 경제 봉쇄 정책으로 이미 미국으로 나가야 될 물건들이 중국에 묵혀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현재 그 물품들이 팔리기 어려워요. 유럽에도 그동안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후에 유럽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급속도로 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입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내수 활성화.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발발 이후 거리의 사람도 이미 끊겼고 이러한 이유로 내수가 살아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중국이 취한 행동이 하나가 있죠. 코로나 조기 종식 선언,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각종 입장료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수입 가격의 하락을 통한 상대적 심리에 더 저렴해졌으니 내가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쓰도록 하는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한 정책의 수치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죠. 우리 V자 반등을 했다라는 지금 경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외환 보유고 하락. 이 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외환 보유고가 줄은 것은 지금 유럽 경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하락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못 짚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환율 조정에 따른 다른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국채 매입입니다. 위안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꺼낸 다른 카드는 증거금 폐지. 이것은 위안화의 강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안화를 용인하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게 뭐냐? 중국의 국채 매입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현재 중국 국내 사정을 고려해서 외환화의 직접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다른 대안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외환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보고 있죠. 아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위안화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CNBC에 따르면 지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30억 달러 규모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배나 360%가 늘어난 거예요. 이는 사실상 0%에 해당하는 일본 국채 수익률을 감안하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스 허치슨
에버딘 스탠다드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채권 투자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본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지나친 의존, 엑스포저를 줄이는 한편 위안화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서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중국은 미국 달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낮춰야만 이 가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안화에 대한 다른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에스와르 프리사드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강세와 위안화 가치를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괜찮은 베팅이지만 위안화를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안전자산이 아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는 여기 채권으로 지금 몰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위안화 금융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데다가 여전히 자본시장의 개방 수준이 낮고 미중 갈등의 변수에 따라서 언제나 위안화의 값이 급락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지금 이번에 연착륙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정지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승을 시키는 이 방향은 여전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 위안화의 환율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이 부채질을 하고 있죠. 위안화 올라가고 우린 떨어진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속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회사들은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식량도 부족하죠. 돼지고기도 부족하죠. 그리고 뭐 경제 전쟁까지 지금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할 힘이 지금 제가 없어서 이게 분석이 나오게 되면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오르면서 덩달아서 우리나라 원화도 오르거든요. 이 원화가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다리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